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지만 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박물관도 많고 수목원도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세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박물관이 있어 가장 먼저 달려가 봤습니다. 서프라이즈 트립! 첫 번째 장소에 오시면 아마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좀 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교과서와 관련된 박물관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곳이죠? 여기는 교과서를 전문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교과서 전문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박물관은 2003년도에 9월 24일에 개관을 했는데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외에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를 딱 뉴스에 나와서 어떻게 해서 만점을 받으셨습니까? 딱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진짜인가요? 교과서 위주로 하면 그 수능 만점 가능한가요? 제가 그 수능 만점을 못 맞아봤기 때문에 솔직하죠. 예.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예. 없겠지만 제가 교과서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좀 하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과서를 시대별 분류를 좀 하다 보니까 교과서의 어떤 역사 그리고 교과서 변화된 모습 그리고 어떻게 시대를 반영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교과서 구경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문을 연 박물관에는 대한민국 첫 번째 교과서는 물론이고 시대와 국경을 넘나들어 조선시대와 세계 곳곳의 교과서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첫 번째 테마는 훈민정음부터 뭔가 한글과 관련된 테마로 구성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우리 말과 글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박물관의 첫 코너를 나란 말상관이라고 명명을 하고 훈민정음과 관련된 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옆에 보는 월인 청강지곡 예. 저 배웠었는데 이게 특히 이 박물관의 귀중한 자료라고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과서 박물관에서 가장 오래되고 소중한 보물이 바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어린 청강지곡 원본입니다. 원본이 여기 있어요? 예, 이곳에 전시는 못하고 있고요. 네. 영인본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제본이죠. 전시를 하고 있는데 원래 진본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잘 보관하고 있고 네. 복제본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진본들은 보통 막 국립박물관 막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소장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그 전에 보관하고 계신 그 이제 우연히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 발견되고 나서 스님께서 이제 저희 회사에다가 기증을 하시면서 네. 위탁 보관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자산입니다. 예, 국보라고 해서 다 국가 소유는 아닙니다. 그러면 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또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은 무엇일까요? 저 박물관 좀 다녀본 여자거든요. 일단 아는 활자는 그 팔만대 장경, 무구 정광태 다란이경, 그리고 무슨 경 이런 그 무슨 경이거든요 분명히. 금속 활자 무슨 무구 정광태 다란이경 갑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속았네, 네. 청주에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박물관이 생겼는데 고인세 박물관이라고 네.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직지심체율이라고 직지심경을 말합니다. 맞아. 이게 이제 예. 독일의 구텐베르보다 앞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월인 청강지곡은 한글로 된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이 시간이 지르면서 이 세월의 정통으로 뇌에다 맞아가지고 자꾸 잊어가던 거를 교과서 박물관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네요. 교과서란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편찬한 책이다. 이것이 사전적 정의죠. 박물관에서는 당대 모범이 되었던 교과서의 시대적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할 거는요. 우리나라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국정교과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를 바둑이와 철수라는 부제목으로 나온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교과서 가운데 부분이 그때 당시에 발행된 진본에 해당됩니다. 네. 아니 근데 교과서 이름이 바둑이야 철수 이거 너무 성의 없이 지은 거 아닌가요? 뭐 국어 교과서, 뭐 역사 교과서 이렇게 해야지 바둑이야 철수 이거 그냥 대충 뭐 진짜 이런 느낌인데요? 거기에는 좀 사연이 있는 것으로 네. 지금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 교과서 보면 아래에 국어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초등학교 국어 1학년 1학기 교과서라는 의미고요. 여기 바둑이와 철수라는 제목을 위에다 복각시킨 이유는 이 교과서는 이제 소위 뭐라고 할까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제 철수라는 주인공이 네.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수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이제 바둑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바둑이와 함께 또는 철수와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영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철수와 영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철수와 영이는 남매지간입니다. 철수의 여동생이 영이고요. 네. 그리고 그 철수와 영이가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숨바꼭질 어머니와 함께 숨바꼭질 놀이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달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교과서의 전 페이지에 거쳐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만 부제목을 앞에 부각시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대별로 보면은 1945년, 48년서부터 53년도 또 1차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63년도까지는 국어교과서의 주인공이 철수와 영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70년대 가서는 64년서부터 70년대까지는 또 주인공이 또 인수로 바뀌게 됩니다. 인수. 예. 그리고 이제 70년대 후반에는 또 기영이도 등장하게 됩니다. 미영이는 언제 등장해요? 미영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미영이에요. 네. 대체로 뭐 순이, 영이, 네. 남자는 인수, 기영이. 기영이는 혹시 많이 들어보신 그 이름인데 만화 검정 고무신 그거 예, 만화에 예, 나오는 기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기영이가 검정고무신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기영이 형이 기철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름이 교과서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많이 그런 이름들이 사용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옆에도 한번 볼까요? 예, 다음 코너는 근대 한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주시경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교과서에 등장하는 주시경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시경 선생님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쓰신 친필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붓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쇠필로 직접 쓰신 그 글씨인데요. 굉장히 정교하고 참 달필가시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네. 보시면은 달필이시긴 한데 이제 한글의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는 한문만 있다는 부분들 그거는 좀 에피소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도 이 취업 난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력서가 2페이지 넘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뭔가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시고 뭔가 진짜 뭐 삶의 여러 가지 뭐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력서만 보더라도. 예, 맞습니다. 예, 암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주시경 선생님을 알지 못하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글 발전에 기여를 하신 분이니까요. 많은 연구를 또 하셨고 후대에 이제 한글을 보존하기 위한 후인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전시된 교과서를 쭉 살펴보면서 문득 우리의 영원한 왕 세종대왕께서 남기신 명언이 떠오릅니다. 세상을 밝혀온 등불 같은 교과서들이 새삼고맙게 느껴지네요. 옆에 있는 책들은 뭔가 서당에서 하늘, 천, 따지, 거무런, 누르왕 이런 거 배울 것 같은 그런 서당에 있던 책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교과서들은요, 소위 말하는 개화기 시기 혹은 또 대한제국 시절의 교과서들입니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교과서들은 대부분 대한제국의 학부, 지금의 교육부죠. 학부에서 발행된 국정교과서에 해당되고요. 당시에는 민족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애국, 애족
계몽사상 이런 부분들이 중점이 돼서 주로 국어 교과서, 우리말을 가르치기 위한 국어 교과서와 역사 교과서, 지리 교과서가 중심이 돼서 발행되었습니다. 뭐 민간 발행도 있었는데요. 이제 학당 중심으로 혹은 서양의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행된 교과서도 있고요.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주로 학부에서 발행된 교과서들입니다. 예. 근데 개화기 때문에 한글을 쓰던 시기인데 왜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죠? 교과서 내부에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는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고요. 표지는 한문으로 표기된 그 당시에도 한문 중심인 사회였기 때문에 제목은 한문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은 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국민소각록본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권의 교과서로 일깨운 개인이 모여 시대를 개척하고 세어나가 지금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박물관입니다. 옆에 있는 교과서로 제가 만약에 공부를 했다면 저는 100점을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과서가 이렇게 손바닥만 이렇게 쬐끔해서 그 정도는 벼락치기를 하루 전에 다 하면 저 이거 다 외워가지고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언제 시절 건데 이렇게 작아요? 이 시기의 교과서는 주로 1948년서부터 53년도까지 발행된 교과서입니다. 주로 교과서가 크기가 작고요. 우리가 이제 사륙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나왔고 내용의 내용도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리고 48년도에 발행된 교과서가 이쪽에 전시되어 있는 교과서들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과서의 제목을 보시면 과학, 공부, 국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6-1, 6-2, 6-3 그리고 4-1, 4-2, 4-3, 4-4도 있고 4-5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 2학기 제도인 우리는 1-1이나 1-2, 1학기용 2학기 교과서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4-3이나 4-4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배치된 거는요. 역사적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혹시 웅크라라는 조직을 좀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네. 산하기관에 웅크라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웅크라라는 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요, 한국재건위원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는데 원조를 하는 주관 기관이 바로 웅크라였습니다. 그 웅크라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구호품들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종이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종이를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종이가 못 오기 때문에 오는 순서대로 교과서를 찍다 보니까 이렇게 4-1, 4-2, 4-3 이렇게 오는 순서대로 찍은 거를 표시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과거에 힘들었던 시점을 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온 교육의 힘,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교과서의 변화에서 지식을 전하려는 교육자들의 고민과 노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오니까 제가 처음 국민학교로 들어갔다가 초등학교로 이러면 나이가 나오는데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교과서랑 조금 비슷한 느낌의 교과서가 눈에 보이네요.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으로 보면은 3차 교육과정, 197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는 초등학교 교과서가 전체가 컬러화 됩니다. 표지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컬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요 앞에 있는 교과서들은 우리가 교육과정으로 따진다면 제4차 교육과정에 해당되고요. 이 세 차 교육과정은 1981년서부터 1987년도까지 교육과정에 해당되는데요. 요때 이제 특이한 점이 이때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통합교육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통합교육과정은 그전에는 1, 2학년도 뭐 국어, 산수, 뭐 이렇게 과목별로 쭉 나눠져 있었는데 1, 2학년은 그 과목들을 합친 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통합교육과정인데요. 1학년에서 대표적인 거로 지금도 좀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 슬기로운 생활이라든가 즐거운 생활 이런 교과가 처음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의 교육에 대한 분량들을 좀 줄이고 그리고 교과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처음 생기게 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슬기로운 생활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교과서 이름이네요. 저 교과서 기억이 나거든요.
도덕하고 이 무궁화가 쫙 펼쳐져 있는 네. 그게 기억이 나요. 반가운데요? 예. 이 시기에는 초등학교 교과서가 판형이 좀 많이 커집니다. 그리고 판형이 통일되게 되는데요. 이 시기의 가장 주요한 점은 교과서가 한 교과 내에 여러 교과서가 초등에서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국어 교과서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과서로 분책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산수라는 교과서가 산수와 산수 익힌 책, 그 다음에 자연 교과서가 자연 실험 관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교과 내에 여러 교과서가 생기는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제가 공부할 게 더 갑자기 많아진 거네요. 과목이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한 교과 내에 여러 교과서가 있다 보니까 예. 분량이 좀 많아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과 내에서 전문 분야로 좀 나눠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때 보니까 지금은 수학이잖아요. 이때까지는 산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 이름이 어떻게 바뀐 거죠? 지금 뒤를 돌아보시면은요. 네. 예, 1995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를 우리가 6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기에 산수는 수학으로, 자연은 과학으로 교과명이 바뀌게 됩니다. 전 반대입니다. 산수는 뭔가 정감이 가서 더 쉬울 것 같은 느낌인데 수학이 들어가 보니까 뭔가 대학에서 뭐 학문 갖고 막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리포터님께서 네. 말씀하신 그 상황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좀 더 정비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런 교과명도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가 바꾼 시대의 관점이 또다시 교과서에 반영돼 새로운 교과서로 거듭 변화하는 과정이 전 시간에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는데요. 옆에 보니까 특수교육이라고 써 있는데 저 어렸을 때는 뭐 특수만 할 때 그 특수인가요? 예, 맞습니다. 특수교육과정이라 하면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부위가 장애가 있는 분들이 특수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뭐 맹학교라든가 뭐 그런 학교들이 특수학교에 해당되는데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특수교육과정에 해당됩니다. 교육과정 이론은 제2차 교육과정서부터 만들어지긴 했으나 주로 교과서가 생산되고 보급된 것은 80년대 말서부터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다만 90년대까지는 교과서가 장애 부위별로 뭐 지체 부자유, 그다음에 정신 지체, 그다음에 청각 장애 이렇게 부위별로 해가지고 나온 교과서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12개의 코너로 이루어진 박물관. 이번 코너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과서들이 모여 있는데요. 옆에는 외국어로 된 교과서들이 있네요. 이곳은 세계 교과서 코너인데요. 이 세계 지도 위에 해당되는 나라의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컨셉을 잡아서 전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쪽에 두 나라의 교과서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교과서들은 동해와 일본해를 동시 표시하고 있는 교과서를 선별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와 타지키스탄 교과서에 해당되는데요. 나머지 교과서들은 주로 일본어라고 표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타지키스탄 분들에게 러시아어로 감사의 말을 표현해야겠네요. Здравствуйте, я искала спасибо. 박물관에는 교과서 외에 오래된 인쇄기계가 전시된 코너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1950년부터 사용된 인쇄기계들을 통해 활자 제작 과정부터 조판과 인쇄 등 교과서 한 권이 완성되는 과정, 그리고 인쇄기계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갑자기 무슨 고물 창고 같은 데로 온 느낌이에요,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이죠? 이것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주로 사용되었던 활자 인쇄 기계를 주로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기계들은 저희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기계들입니다. 지금은 그 뭐 오프셋 인쇄, 뭐 특수 인쇄 이런 그 현대화된 기법들을 사용하지만 이 시절에는 활자를 가지고 활자를 조합해서 쓰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로 활자 인쇄 및 그 납활자를 제작하는 공정 이런 것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이쪽에 보니까 뭐가 작은 무슨 부품 같은 거를 깨알같이 모아놓으셨어요. 뭐 너트, 볼트를 이렇게 모아놓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납활자입니다. 활자들이고요. 활자들을 모아가지고 글자별로 쭉 모아놓은 곳인데요. 이거를 활자 케이스대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이런 활자 케이스대가 쭉 나열돼 있어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쭉 나열돼 있어가지고 그 문선공이라는 그 분들이 그 원고를 보고서 활자를 빠르게 뽑아서 조합해내는 그거를 보관하는 활자 보관소입니다. 옛날에는 교과서 만들기가 더 정교하고 더 힘들었겠네요. 이걸 보면서 제가 막 그 교과서 이렇게 쫄라맨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림 낙서하고 했던 저 자신을 조금 반성해 봅니다. 한 권의 교과서는 오랜 세월 쌓인 지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세종의 박물관입니다. 방금까지는 종이가 많던 곳, 또 지나서 기계가 있던 곳, 또 여기는 또 액자가 많은 곳으로 왔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것은 교육자료 전시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교육 자료를 전시하는 코너인데요. 이번에 특별기획 코너로 2007 개정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 시기에 손으로 그린 사파, 교과서에 실린 사파를 액자에 담아서 전시하는 코너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림들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을까요? 선정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과서를 처음에 제작을 할 때 사파가를 섭외를 해서 사파를 발주하고 그리고 컨셉을 잡고 그리고 그린 사파를 스캔을 해서 교과서에 넣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때 국어교과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요즘처럼 그 컴퓨터 섭외가 주린 시대에 비해서 그 손으로 그린 정서를 생각해서 교과서에 넣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시화라든가 아니면은 전래동화 이런 부분들을 직접 손으로 그린 사파를 넣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과서의 박물관을 조금 둘러봤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조금 봤으면 교과서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이미 저는 공부를 안 해. 이미 손을 놨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 손잡고 같이 교과서 박물관 구경하시고 또 어르신분들은 예전의 추억으로 또 빠져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